네, 저희 책 신간 중급 실용영어 강의 구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잘 쓰기, 구동사 잘 쓰기, 그리고 전치사 잘 쓰기까지 저희 책 3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기본 구동사와 그 구동사에서 응용된 구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carry out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구동사들을 또 쓰임이 아주 많은 유용한 그런 구동사들을 carry out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carry out이 지닌 기본 뜻은 실행하다죠. 실행하고 그 결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세세한 뉘앙스를 동사 부분을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 figure out을 생각할 수가 있죠. 원래는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figure가. 그래서 머릿속에서 숫자를 더하듯이 따져서 답을 찾아내는 게 figure out이고요. work out은 어떤 솔루션 같은 거, 해결책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쓰죠. 그래서 일을 하듯이 해결책을 이끌어내면 그게 work out이고, sort가 분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섞인 것을 분류하듯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낸다고 하면 그게 sort out이고요. 퍼즐을 풀듯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답을 내는 것을 puzzle out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iron out, hammer out, grind out, smooth out, 이 구동사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 실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세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iron이 다림질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름을 펴듯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iron out이고요. hammer는 망치로 두드려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망치로 두드려서 대장장이가 공구를 만들어내듯이 합의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hammer out이라고 합니다. 이따 예문 볼 때 잠깐 더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ground는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맷돌로 갈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힘겹게 결과물을 내는 것을 grind out이라고 하고요. smooth가 부드럽다는 뜻이니까 거친 표면을 다듬듯이 문제를 정리할 때 smooth out 한다고 합니다. iron out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straight는 곧게 펴는 거라서 굽어져 있는 것을 펴듯이 문제 해결하는 게 straighten out. 그 다음에 act가 연기하다기 때문에 act out은 몸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carry out이 지닌 실행과 문제 해결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 채로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동사들 중에 몇 개만 좀 보면 iron out, 다림질 하듯이 매끄럽게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9. Iron out. They met to iron out the remaining differences. 네, 남아있는 차이들을 다림미로 펴듯이 해결했다. 그래서 해결하다라는 의미의 iron out이고, 그 다음에 hammer out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 논의 끝에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양측이 굉장히 오래 노력을 한 후에 도출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hammer out an agreem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래 노력했다라는 말을 복잡한 부사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hammer라는 동사의 그런 뉘앙스를 다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mooth out도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동사를 만들 때는 이 동사 자리에 원래 형용사였던 단어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형용사가 지녔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훨씬 묘사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misunderstanding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폈다, 매끄럽게 해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0. Smooth out. They tried to smooth out the misunderstanding between them. carry out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많은 구동사들 따로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같이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구동사는 breakdown인데요. 오늘 breakdown까지 설명드릴게요. 말 그대로 break, 부숴서 down, 내려오는 거니까 무너지거나 혹은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거나 무너지는지는 동사를 바꿔서 표현합니다. tear가 찢는 거니까 tear down이면은 찢어서 무너뜨리듯이 허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melt가 녹는 거니까 녹아내리듯 붕괴하는 게 melt down. 그 다음에 bring down은 아래로 가져오듯이 무너뜨리는 것, 그게 bring down이고요. 그 다음에 knock은 쓰러뜨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knock down이라고 하면은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pull이 당긴다는 뜻이니까 아래서 당기듯이 허물어뜨리는 것. 그리고 take down은
이렇게 떼내거나 가져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떼내고 끌어내리듯 그렇게 붕괴시키는 것,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take dow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break down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동사들이 쭉 나왔고 melt down부터 한번 좀 볼까요? 어떤 것이 녹아내린다라는 뜻이죠. 녹아서 붕괴하는 게 melt down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1. Meltdown. If the core overheats, the nuclear reactor will melt down.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문이 있죠. 노심이 과열이 되면은 core가 overheat 되면은 nuclear reactor, 원자로가 meltdown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녹아서 붕괴되는 것을 meltdow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eltdown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meltdow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breakdown과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는 구동사들 주목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파트 1으로 넘어가서 구동사를 이루는 전치사 혹은 부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단어 apart인데요. apart가 지닌 기본 의미는 분리죠. 떨어뜨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에서부터 더 파생해서 차이, 차별화, 멀어짐,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지면은 붕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붕괴, 무너짐이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 기본 의미에서부터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파생이 되는지 좀 기억을 하시고 먼저 분리의 의미로 쓰인 구동사부터 보면 쉽게 우리가 의미를 짐작할 수 있죠. take apart면 분해한다는 뜻이고 pull apart도 당기면서 분리되도록 하는 거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의 의미 그리고 apart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동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 말고 차이나 차별화를 또 apart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특히 차별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differentiate이라는 동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더 쉽게 구동사 set apart를 활용하면 됩니다. 6. Set apart. What sets her apart is her creativity. 네, 그래서 여기처럼 그녀를 차별화하는 것은 창의성이다. What sets her apart is creativity.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차별화하다라는 뜻으로 이 set apart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tell은 말한다인데 뭐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서 말하는 경우에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tell apar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둥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tell them apart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차이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apart가 있고 그 다음에 apart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은 소원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질 때, grow apart, 점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쓰는 동사죠. drift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까이 있던 것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점점 멀어지듯이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을 drift apart라고 하고 7. Drift apart. They slowly drifted apart as their lives went in different directions. went in different directions.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drifted apart.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할 때도 이 apart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art의 마지막 의미는 붕괴인데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면 결국은 무너지거나 붕괴하게 될 테니까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apart는 부서진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fall apart는 무너지거나 무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fall apart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거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산되는 것도 fall apart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거래가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tear가 찢다라는 뜻이고 찢어서 서로 분리하는 것이 tear apart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든지 국가 같은 존재가 이렇게 갈갈이 찢겼을 때 그때 tear apart라는 구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동사를 만들 때 잘 등장하는 around 보겠는데요. around는 뭐뭐 주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은 결국은 회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도록 around 하도록 만드는 것은 설득하거나 납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 납득의 의미도 지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있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한다는 의미로 또 around를 쓰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뭐 주변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around의 기본 의미에 충실한 그런 구동사들이죠. 여기 보면은 poke around라는 구동사가 있는데 poke가 이렇게 찔러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찔러보는 게 poke around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뭐뭐를 뒤진다든지 뒷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죠. 8. Poke around. He poked around the attic looking for old photos. A reporter had been poking around, trying to discover something in my past.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찔러본다는 그 두 단어의 원래 뜻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구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다닌다. 실제로 여기저기 다닌다는 의미 표현할 수 있죠. go around, get around, walk around 이런 건 전부 다 실제로 다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 경우에는 show around라고 할 수 있고 방황한다는 의미를 지닌 wander에다가 around를 붙이면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겠죠. go around, get around, walk around 말고 wander around라는 구동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의 의미를 지니는 around인데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대신에 옆으로 빙 돌아서 가는 모습, 결국 어떤 문제를 회피한다는, 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get around는 우회하다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피한다는 그런 뜻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get around에다가 to까지 붙였을 때 의미를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장소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우회를 하다가 이렇게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마침내 하는 것, 돌고 돌아서 마침내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get around to라고 합니다. 9. Get around to. I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my closet. She has not gotten around to replying to the email yet.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어울리죠. 옷장 정리하는 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했다. 그러니까 마침내 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my clos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메일 쓰는 일에 get around to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아직 회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around to의 의미를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work around는 일을 하긴 하는데 바로 맞닥뜨려서 하는 게 아니고 회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회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구동사입니다. 이렇게 명사로 work around라고 하면 우회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 편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죠. 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쓰는 work arou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irt around라는 구동사도 있죠. 이 skirt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커트 치마를 의미하는데 그 skirt는 우리 몸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라든지 핵심이 아니라 이 주변 부분을 skir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skirt around라고 하면 핵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 그래서 민감한 주제를 피하거나 회피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피를 표현하는 around 꼭 이해하고 관련된 구동사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이나 납득을 의미하는 around인데 그 마음을 돌리는 거니까 설득이 된다는 뜻이고 아니면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던 사람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나하고 같은 곳을 보게 만든다. 그게 around이기 때문에 역시 설득이나 납득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 많이 쓰죠.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국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때 come around라고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다가 결국은 동의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come around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이 입장을 바꾸도록 만든다고 할 때는 bring이나 talk 같은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넣고 끝에 around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상당히 영어다운 표현이지만 around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bring somebody around, 그 다음에 talk somebody around. 10. Talk somebody around. They tried to talk him around, but he refused to change his decision. She finally talked her parents around to letting her go on the trip.
네,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고 설득한다는 뜻,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뭐를 허락하도록 만든다는 뜻, 그런 뜻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한다는 뜻의 around인데 우리말 빈둥거린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around죠. 여기 보면 세 가지 구동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hang around, fool around, 그 다음에 mess around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fool aroun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뜻을 지니죠. 빈들거린다든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플러팅 한다고 하잖아요. 이성한테 추근대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fool aroun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ool around, 다음에 나오는 mess around 같은 경우는 빈둥거리다라는 우리말만으로 제한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around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의미에서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파생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면 한 번에 많은 구동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